라자명 시즌 4 40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장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죽프로입니다. 죽아마구나. 진짜 때리고 싶다 또. 거의 뭐 준프로라고 할까? 죽준프로입니다. 네. 죽준프로. 네, 죽준프로. 괜찮네요. 죽죽. 진짜 깐족된다. 네, 안녕하세요, 김낯선입니다. 네. 네, 낯선해요. 지난 일주도 뭐야 그게? 뭐야 너무 이상한 소리도 더 이상한 소리에. 지금 대본에 오프닝에 네. 노가리 깔 게 없거든. 네. 그래서 그냥 한번 저질러 봤고요. 그냥 수인이 부부싸움한 얘기 2개만 꺼내면 되겠다. 진짜 미치겠네. 네. 네, 지난 일주도 두드려 보고 건너자. 지일 두건. 네. 여전히 입에 붙지 않지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예, 이번 주도 역시 세계 일주를 두드려 볼 텐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네 번째로 다시 두드려 볼 일주는 네. 빰빰빰빰. 지난 시간에 제일 싫다고 하셨던. 그렇죠. 강원 선생님이 막 쌀이 씨를 말려버려야 된다고 막 뭐 피를 토했던 그 일주네요. 좀 과장 좀 하지 마. 하지 말고. 우와. 승희 이거 어떻게 자를래? 할 수 있어. 벌써 잘랐습니다. 네. B로 나갔기 때문에 네. 청취자분들은 못 들으셨을 거고요. 예, 개일주를 두드려 보도록. 만세! 만세! 시작부터 정신이 혼미하네요. 네. 개해일주 대해수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고요. 네. 개해일주 제목은 이렇게 나갔었습니다. 첫 번째, 집중하면 해낸다. 크게. 네. 두 번째가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네. 네, 였고요. 대해수님의 명식은 84년 11월 25일 술시생 여성분이십니다. 갑자년, 을해월, 개해일, 임술시입니다. 네. 네, 까뭇까뭇하네요. 네. 대학에서 철학과 네. 국문학 복수 전공을 하셨고요. 네. 지금은 모교의 국문과 대학원에 다니고 계신다고 하고요. 네. 석사 과정 동안에 무척 힘들었고 지금 박사학위 논문도 준비하시다가 엎었다가 반복하면서 괴로워하는 중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학계에서 활동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저희 쪽에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우선 사연부터 들어보고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향. 겉으로는 유쾌하고 유머러스한 말도 곧잘하지만 우울과 슬픔이 저의 주된 정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신적으로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기에 정신적으로 나약한 사람들에게는 냉정합니다. 책임을 떠안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사회생활에서는 환멸과 분노를 자주 분뇨? 네. 분노를 자주 느낄 수도 있죠. 네. 속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네, 분노를. 네. 네. 분노를 자주 느껴 내적으로 자주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도 인간관계에서는 대개 신뢰를 얻고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일머리가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에 대해 고민하다 예술에, 그 중에서도 문학에 방향을 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가가 되고 싶은데 상상으로 써지지 않고 어딘가 한이 맺힌 경험에서만 글이 나옵니다. 네. 온갖 것에 대한 지식에 다 관심이 많고 그 중에서 뇌과학, 불교적 세계관을 중심으로 정신적 세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문학은 전 세계의 것을 골고루 탐독합니다. 손으로 하는 것을 좋아해 그림, 피아노, 요리, 수공예도 좋아합니다. 12살 때부터 꾸준히 일기를 써왔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경쟁심이 강해 공부든 뭐든 매우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제 삶을 거의 제 힘으로 밀고 왔다고 느낍니다. 어릴 때부터 남자라면 사족을 쓰지 못했어요. 남자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자꾸 저기 할 거야? 네. 네. MSG 좀 치고 요즘 언론 이렇게 또 풍토가 그래. 남자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네. 항상 저를 잘 따르고 천성이 착한 남자들만 만났습니다. 배경도 학벌도 중요치 않고 서로 통하는 코드, 성적 매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오빠 제대로 한 거 맞죠? 네. 장난친 거 아닌 거 맞죠?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초장에 정리합니다. 남자친구에게 분노를 느낄 때는 무섭게 돌변하고 항상 남자가 절절매는 상황이 됩니다. 그 반대의 상황은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남자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나마 제 삶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남자에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 주변의 지인들에게는 침착하고 융통성 있으며 일 잘한다는 평가를, 쉽게 대하기 어렵고 가끔 좀 무서워 보인다는 말을 듣습니다. 제가 보는 저는 분노가 많고 저질이며 욕을 잘하고 열등감이 많고 불안해하고 방종하면서 그러지 않으려고
특히 남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무척 애쓰는 인간입니다. 네. 과거 이력 유년 시절 엄마 아빠의 혼전 동거 중 잉태된 반갑지 않은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제 아래로 여동생 남동생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주 다투셨습니다. 4, 5세 이후로는 엄마에게 자주 살벌하게 맞았습니다. 저와 달리 동생들이 귀염을 받는 것이 서러웠습니다. 장녀의 서러움이죠. 네. 그런 게 있구나. 저는 엄마가 없으면 자지러지게 우는 불완전 액착 형성의 아동이었는데 7살이 되면서 저 스스로 엄마에게 정을 뗐다고 자각한 이후로는 엄마를 찾지 않았습니다. 오, 빠르다 리스펙트. 진짜. 오, 7살 때? 네, 이런 걸 리스펙트 해야죠. 7살 네. 때 기억도 안 나는. 저도 좀 그런데요. 네. 갑술대운. 초등학교 때는 교내에서 이름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활발했고 중학교 입학 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반에서 늘 1등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빠가 실직 중이었는데 일상에서 욕설, 고함, 분노 표출을 일삼았습니다. 중학생 시절에는 어떤 아이에게 심한 따돌림을 당했고 그에 대한 내적 분노를 동력으로 전교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지 이거는 이게 어떻게 동력이 되지? 와 짱이다. 아, 나도 이런 거 동력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그랬으면 수위 전국 1등 했을 텐데. 세계 1등. 네. 그리고 이 시기에 세계의 문학 전집을 탐독하면서 문학계에 투신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일기를 쓰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개유대운. 별일 없이 그럭저럭 고등학생 시절을 보내고 고3 1학기 때 수시 모집으로 대학에 붙었습니다. 대학 시절은 꽤 행복했습니다. 대학에서는 철학과 국문학을 복수 전공했고 공부가 정말 재밌었습니다. 성적 우수 장학금도 꽤 여러 번 탔습니다. 졸업 후에는 대학원 학비를 벌기 위해 학원에 강사로 취업을 했습니다. 네. 돈만 밝히는 원장은 저주했지만 아이들 가르치는 것은 좋았습니다. 강사 생활을 하면서 같이 강사로 일했던 남자와 사귀게 되었는데 제가 관두고 나중에 제 남자친구에게 원장이 제가 너무 똑똑해서 무서웠다고 그랬답니다. 이 남자친구와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만남과 헤어짐을 수십 차례 반복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지금은 강사를 그만두고 에어컨 설치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임신대운. 28 모교의 국문과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공부머리가 둔해졌음을 느끼고 석사 과정 동안 무척 힘들었습니다. 석사 과정 입학한 이후로 늘 열등감에 시달리고 지금까지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거의 매일 합니다. 질문입니다. 학위 논문을 쓰고 학계에서 활동하는 것이 제 적성에 맞을까요? 현재 저는 능력 부족, 인내심 부족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다가 엎었다 반복하면서 괴로워하는 중입니다. 저는 공부하는 삶은 더없이 좋지만 대학원, 학계가 싫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남성 중심의 권위적인 갑질하는 사람들이 너무 싫습니다. 그러면서도 저 스스로 실력이 없다는 찌질하면서도 명확한 자각도 하고 있습니다. 학계가 싫은 이유는 이런 열등감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학계가 싫다는 생각 때문에 학위 논문은 써서 뭐하나 싶습니다. 곧 40이 다가오는데 벌어놓은 돈도 이루어놓은 업적도 없고 계속 어중간한 상태에 있어 불안합니다. 마음이 어지러워 점점 공부를 멀리합니다. 제 꿈은 여전히 작가가 되는 것이지만 논문 때문에 다른 글에 집중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모사주 게시판에서 어떤 분이 제 명식을 보고 미대운이 고난이다, 비구승이 적합하다 라고 하신 말씀이 걸립니다. 올해가 첫 미대운입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수가 많아 비구승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가 많으면 비구승이 안 되는군요. 강렬하게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네. 개해 일주 사연입니다. 네. 예, 개해에 관해서는 강원 선생님이 기피한다라고는 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네. 예, 아 근데 지난- 그건 궁금해요. 개해가 강원 선생님 안 맞는지. 김무성, 이정현 이그 한나라당 아, 이러니까 갑자기 생각난다. 이 리더들이 다 제일주에. 어. 뭐 그분은 훌륭한 분들이죠. 훌륭한 분들이고 뭐 저는 뭐 제가 좋아하는 당은 아닙니다만 이정현 같은 사람이 이제 그 곡성에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네.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다니면서 진짜 노력했죠. 네. 그 무슨 제비집 수프인가 뭐 아, 그걸로 이제 끝났죠. 네. 네. 대접하면 거하게 받고 막. 네. 예. 청와대 가서. 슬슬 활동하시던데요. 네. 좀 하겠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왜 청와대 비서관을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무 비서관이었던가요?
그 왜 그 뭐 방송국에 전화해서 정무적인 일을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때 그분이 그랬거든요. 정무수석이가 뭐 그런 짓 하지 그 무슨 일 합니까? 당당했죠. 아니 되게 순수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억울한 듯하게 말을 했어요. 근데 나는 그때 그 인터뷰를 보면서 그래 맞다 사실 그런 일을 하는 건데 자기 주군한테 좀 안 좋은 이미지 그래서 어떻게든 막고 잘한 거는 어떻게든 나가게 하고 하는 게 그 일이 맞기는 맞아요. 맞아요. 정무수석이랑 홍보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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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군은 홍보수석이잖아요. 그건 뭐 민주당 홍보수석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뭐 전화 그래서 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조금 톤 다운만이라도 안 돼요. 뭐 그렇게 다 딜 하잖아요. 근데 걔가 큰 일을 냅니다. 그 역시 이제 그 간지동의 급제니까요. 병호 이런 분들은 좀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뭐 아니면 도다. 그런데 이제 병호하다 치면 걔는 주로 이제 머리 돌아가는 사태파. 그래서 이제 나쁘게 말하면 권모술수에 들어가고 또 이제 그 뭔가 하여튼 그 상황을 이렇게 남들보다 훨씬 빨리 캐치함으로써 일머리라고 아까 표현하신 거.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너무 좀 빤히 보여서 싫어요. 왜냐면 저는 지금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있지만 막 잔대가리 도가라는 소리가 진짜 기차 지나가는 소리보다 크게 들린다. 막 이런 느낌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얼굴은 그거랑 참 거리가 먼데. 뭐가? 표정이나 막 그렇게 잔머리를 돌리지 않을 듯한 표정과 얼굴. 그래서 저도 저희 회사에 있는 그분한테 늘 그럽니다. 착한 척하지 말라고. 그 친구도 이렇게 식상이 박혀 있거든요. 이 지금 대혜수님처럼. 아니 근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주가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개일주의 자체만 놓고 봐도 정관하고 상관하고 같이 있거든요. 시장간에. 그러니까 되게 정관 같은 느낌이 있는데 또 그 체제를 뒤엎으려고 하는 기질을 하고 속성을 이렇게 같이 혼재돼 있으니까 보통 개일주들이 보면 제가 사주 보면서 제일 힘든 일주들이 좀 개일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좀 바르게 좀 살아라 그러면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요 이러고 자유롭게 살아라 그러면 저는 바르게 살고 싶은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요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대수님 이분 사주를 봐도 굉장히 신강한데 저걸 식상으로 설계할 거냐 관으로 통제할 거냐 이게 지금 이 글 내용의 전체가 다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교 1등하고 막 분하고 억울하니까 막 공부하고 뭐 이랬다가 지금은 또 공부도 뭐가 죽기만큼 싫다 막 이렇게 막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하고 이게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이게 이제 합쳐지네요. 강프로님 말씀과 박프로님 말씀이 강프로님께서 걔는 파악이 빠르다. 지금 학교에 들어선 지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파악이 되니까 꼬라지 보기 싫은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작가의 꿈도 제대로 지금 연습을 못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거네요. 갑자기 이분이 이런 말씀을 안 하실 분 같은데 죽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셨다고 하니까 이게 사태가 왜냐하면 지금 계속 기후신 대운에 너무 오래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힘든 때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개유 임신부터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20년이 정확하게는 25년 정도가. 그리고 이제 미토 신미의 미토가 얼마나 힘드냐의 문제인데. 바로 그 방금 지산 선생이 저기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이걸 식상으로 슬기시킬 그러니까 관으로 무찌를 것인가. 옛날 같으면 거의 99% 관으로 했겠죠. 근데 이건 당연히 저는 식상으로 슬기시켜야 된다. 특히 이제 간목이 근데 이제 이분의 아픔은 인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인목이 지지에 있었으면 사실은 굉장히 균형을 잘 맞출 수 있을 텐데. 근데 남자친구분이 무인 일주시네요. 아 그래요? 무인 일주. 그래서 아마 잘 지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본인한테는 86세나 돼야 인목이 들어오니까 너무 멀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저도 이렇게 참 많이 고민을 하게 돼요. 이 관으로 용신을 잡을 것이냐. 근데 관을 용신 잡으면 식상이 이제 귀신이 되는데. 그 이거는 이제 많은데요. 그렇잖아요. 많은데죠. 참고 일해, 열심히 노력해.
게으르지 말고 네. 근데 그러면- 살아야 되는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너에게 영광의 미래가 있을 거야. 네. 너무 논리적이잖아요. 네. 근데 인생이 그런가? 이분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음. 논문을 써서 뭐 하나 싶다고. 인생이 그런가? 사실은 눈앞의 즐거움도 인생인데 그렇죠. 하루하루가 어. 즐거워야지. 나는 일단 식상은 지켜야 된다. 늘 강조하시죠. 네. 야, 지가 행복하지 않은데 그 명예나 권력을 얻어서 뭐 하냐? 그렇죠, 진짜. 그리고 식상을 지키고 그걸로 생제 먹고 살 수 있으면 네. 그러고 난 뒤에 관이 굴러 들어오면 땡겨오고 아니면 어쩔 수 없어. 뭐 아니면 뭐 말고 우선 뭐. 행복했고. 어. 네. 나는 그래도 뭐 괴로운 것보다는 즐거운 게 더 많았다 씨바. 이게 훨씬 낫지 않나 이게? 이게 여기 붙어줘야 느낌이 빡 오는 거. 이게 약간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 네. 씨바 이런 거에 이러면 안 되는데. 들으면서 저는 강원 선생님의 인생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뭐 관이 들어오면 땡큐고 아니 말고 씨발 들어왔네? 그럼 청문회 하네? 뭐 씨발 다 와. 들어와 그래서 가자 재밌으니까 가자. 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교화사랑 달리 무조건 그냥 식재를 네. 용신으로 잡고 가야 된다. 왜냐면 이분이 지금 괴로워하는 게 딱 이 문제예요. 이분이 고통스러운 걸 이제 명리학적으로 말하면 사실 이분은 이제 당연히 이게 이 개거든요. 네. 개는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급제니까요. 이 급제는 자기 바깥에 있는 세계를 자기 질서화 함으로써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을 필요로 하죠. 근데 이 관이 쉽게 안 돼. 이번에는 관이 약해요. 근데 가지고는 싶은데 가질 수는 없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지금. 왜 학위를 갖고 싶겠어요? 그 이제 학위를 가진다는 건 관이란 말이야. 근데 제가 볼 때 이분은요. 논문적 글쓰기는 제가 볼 때 이분이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용이나 주제가 없어서가 아니고 논문적 글쓰기가 힘든 사주야. 근데 논문이라는 내용보다는 형식인데 일단 아무리 혁명적인 내용을 타픽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학계에서는 논문의 형식이나 문체를 갖추지 못하면 무조건 빠꾸예요. 왜냐 우리나라의 이 국문과 교수들이라는 게 그런 거밖에 안 보거든. 야 이게 논문이냐? 뭐 국문과에 남다른 저기를 갖고 계시니까. 야 이게 무슨 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글 쓰고 하냐 새끼야. 근데 제 대본을 보고 자꾸 그러세요. 내용은 뭐 아무도 언급 안 해. 그냥 그 형식 가지고 사람 깜짝이 잡으면요. 가까워다. 사실 그 논문 누가 읽어요? 심사위원하고 본인 말고는 영원히 읽을 사람이 없다고. 그런 말 있죠. 아무도 안 읽는데 영혼이 남는 거. 논문. 그러네요. 근데 권력은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 형식을 필요로 하고요. 단계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이분이 이 일용 임신 대원이 얼마나 힘들 수밖에 없는가는 게다가 이 신금까지 이제 물로 다 휩쓸려 들어가서 더더욱 힘들게 되신 것이 지금 이제 죽을 마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저는 박사과정을 다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석사부터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한 학기 거리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10학기를 다녀도 안 되는 게 논문이거든요. 10학기인데 약간 여기 좀 10학기. 10학기.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논문을 쓴 데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런 틀을 다 일단 관에 대한 이제 예의가 있어야겠죠. 이 권력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심사하는 교수 이런 전통 형식에 대한 예의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씁니까? 그 뺏겨 쓰라고도 못할 많은 양을 예의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궁뎅이가 있어야 됩니다. 인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왜냐하면 논문의 말은 전부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그 자료를
레퍼런스를 달아야 되고 인용을 달아야 되고 그 인용 안 해도 좀 청문회에서 깨지는 거 아니에요. 인용 안 하면 표절이거든. 인용을 밝히지 않으면. 그런데 이분은 인성이 이제 전형적인 이제 신강인데 무인성 이제 그 신강 사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논문을 쓰기에 너무 안 좋은 조건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 내 말을 모르겠어? 꼭 달아줘야겠니? 뭐 이런.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저도 이제 무인성인데 아 정말 아직도 저는 그래서 저는 그걸 왜 쓰냐 아무도 안 읽는 거를 왜냐하면 제가 그 저런 글을 쓴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선생님도 석사 논문 쓸 때 힘드셨어요? 아니 근데 저는요 그래서 석사 논문 쓸 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떤 교수도 지도할 수 없는 주제를 잡아버렸어요. 어디 들었? 네 그때는 논문을 쓸 때까지는 제 지도에서 나에 대한 신뢰가 너무 컸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을 허용해 줬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었지. 근데 이제 그 논문과 함께 그분과 영원히 이제 이별을 하게 됩니다. 찾아봐야겠다. 남아 있을 텐데. 저도 찾아봐야겠다. 저는 석사 논문이 신문 문화면에 실린 맞아. 사람이에요. 그러세요. 와, 오, 네. 당장 검색해봐야지. 네. 이거 봐야지. 근데 이 무인성인 사람이 이런 특히 이제 석사 논문만 해도 힘든데 박사 논문까지를 쓰려면요. 정말 피눈물이 나는 이제 그 자기 갱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참 원국상으로 힘든데 그나마 지금 보시면요 자신에게 기구신이긴 하지만 인성 대운이 지금 계속 들어오니까 이게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지 내 편이 이 인성이 내 편이 아니니까. 적군과 아군이 같이. 잘 쓰고 싶은데. 잘 쓰고 싶은데 될 것 같은데 참. 그래서 이분은 능력 부족은 아니에요. 인내심 부족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사실은 은연중 추구했던 그 관의 모습이 이제 나쁜 것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막 권위적이고 꼰대적이고 배타적이고 막 남성 우울주의적이고. 모순의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것도 맞는데 또 이것도 맞고. 그러니까 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식재가 우선이냐, 관인이 우선이냐.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사주들을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저는 무조건 식재가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가 선행이 되고 밥그릇은 중요하죠. 그게 먼저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강원 선생님 말 맞다나 이제 관이 오면 좋고. 땡큐고. 네, 그래서 정도면 받고. 아니 이제 관이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 인품도 좀 닦아보고 뭐 이거지 뭐 내가 관을 썼기 때문에 식재가 해결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범죄자가 돼야 돼요. 옛날에는 승관 발제라고 하기도 했잖아요. 권력으로 돈을 번다. 요즘은 그렇게 하면요 바로 뭐 쇠고랑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 사연에서 보이듯이 이분이 지금 관을 추구하는데 열등감까지 느낀단 말이죠. 못 가지니까요. 그 이게 절대 좋은 게 아닌 것 같거든요. 타협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거 타협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럼 결론을 좀 내려주시죠. 저는 뭐 자유로운 글쓰기. 작가, 어차피 작가면 네. 이 사람에게 논문이 그렇게 크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그렇죠. 예. 강프로님? 근데 이제 지금 이분이 네. 이제 신미대운으로 들어가는데요. 네. 계속 세운도 좋지가 않습니다. 계속 금수로 흘러요. 경자 신축 뭐 이렇게. 그래서 저는 신미대 들어간 돈이 아까워요. 시간과 돈이. 진짜. 근데 내가 늘 하는 말인데 이게 박사논 문제 쓴다고 해서 무슨 학기가 생긴다고 해서 직업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갑자기 뭐 없는 전임이 생긴 것도 아닌데요. 근데 어쨌거나 학이라는 건요 또 중요합니다. 아예 그 길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 삶을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 20대부터 결정하고 살았으면 학이라는 건 필요 없지만 이미 학의 길로 들었으니 이상요 학위는 필요해요. 의외로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필요해요. 석사 논문, 박사 논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세상에. 요즘 이렇게 무슨 계약직 이런 거 뽑을 때도요. 그렇죠. 다 뭐 석사 이상, 그 유관 뭐
과목에 뭐 학사, 네. 석사, 박사 이렇게 네. 이 꼬리가 다 붙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없으면요 응시가 안 돼요. 내가 박사 과정은 했는데 박사학위는 없어. 네. 그럼 응시조차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그 기회조차가.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 무슨 학위로 무슨 세계적인 학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이미 버리시고 이미 버린 것 같으니까 네. 지금 이 신미대원의 이 신금대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최초 개대원다운 네. 잔머리를 한번 발동시켜서 네. 가장 최하한선으로 학위만이라도 받을 수 있는 예. 좋은 논문 쓰지 말고 네. 그냥 통과될 수 있는 논문을 쓰자. 예. 요령을 좀 피우자. 네. 요령을 피우자. 네. 이번에 또 요령을 피우자고 조직을 동원하면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긴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뭔가 그러니까 논문 쓸 때 뭔가를 한번 터트리려고. 네. 그러니까 준비하다 그게 준비하다 절대 못하는. 안 돼. 네. 그래서 그 이분은요 논문은 절대 혼자 쓰는 게 아닙니다. 네. 다 이렇게 이제 주변의 도움을 받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이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 조직력이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최소의 투자로 네. 그냥 마치 뭐랄까 그냥 통과제의라고 생각하고 그냥 요거 떼고 빨리 잊자. 라는 마음으로 요 한 2, 3년을 좀 더 투자를 해서 빨리 끝내세요. 네. 왜냐하면 이걸 안 꺼내놓고 나면요. 이게 또 나중에 이 심각한 사람들은 10년, 20년 뒤에 그때 그래도 논문은 끝내 이걸로 또 이제 또 자기를 괴롭혀요. 네. 그래서 네. 그때 내가 너무 의지박약이었어 막 오빠는 그때 왜 그랬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괜히 아무 저한테 왜 상관 그러세요? 저한테. 깜짝 놀랐네. 그래서 왜 그랬어? 자 논문은요 진짜로 간교한 마음으로 끝내세요. 이걸로 무슨 학교에서 인정받을 생각하지 말고. 들어서 끝낸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토의 미토. 네. 미토를 해명해야 되면 그냥 나쁘다라고 그 어떤 뭐 승인된다. 생각을 했다는데 맞습니다. 그거는 관이 용신으로 볼 때죠. 근데 식재를 갖다가 용신으로 보면요 네. 오히려 미토가 굉장히 좋아져요. 네. 다시 말해서 식상적인 글을 쓰는 데는 최고의 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논문을 하나 떨어뜨려 놓고요. 아무리 교수가 아니더라도 어떤 아무 때나 잡지나 인터넷에 글을 쓰는데 그 자기 저자 양력이나 소개에 박사. 뭐 김낯선 자유기고가 하는 거하고 김낯선 국문학 박사, 문학 박사하고 낯설다. 이 달라요 이게 다 다른 거야. 낯설때 웃음이 나오네. 웃음 스물씩 나오지. 씨, 뭐 웃기네. 이 사람이 뭐 어디서 박이를 받았는지 무슨 정보는지 우리가 관심 없어요. 근데 이게 사기나 거짓말만 아니라면 이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느낌이. 잡문을 하나 쓰더라도. 그냥 강원 선생님하고 서울대 국문과 강원 선생님하고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있잖아 석사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요즘에 뭐 그냥 석사 서로 좀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그냥 자유기고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박사는 다르죠. 박사는 달라요. 박사는 어디 가도 박사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미토 청간 해묘미 청간 삼합이 되는 이때가 오히려 이분에게는 저는 굉장히 큰 찬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 자기가 쓰고 싶은 걸 쓰라. 그 전에 후딱 끝내버리고. 끝내버리고 그러니까 박사 타이틀 가지고 뭔 뭐냐면 신금 소운에 통과되는 박사 논문을 끝내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 개신강들은요 이렇게 뭔가 자기가 자존심이 접힌 상태에서 뭘 하면은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말해서 어차피 지금 대학원으로 지금 석사 박사로 거의 10년 까먹었는데 그걸 좌절한 채로 뭐 딴 일을 해봐야 언제나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괴롭히게 돼요. 이걸 그만두면 열등감이 해결이 되는 게 그렇지. 아니라 남아 있는 거고.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소로 잔대기를 돌려서 해결하고 그 자신감 위에서 오히려 일을 해나간다면 더 이렇게 원래 일지에 이제 겁재를 안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정말 자기 자책도 심하고 그런 자존감 같은 것들도 굉장히 이제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힘이 있는 거거든요. 겁재라는 거, 비견을 깔고 있다든지 이러면. 근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는 그런 것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확 와닿는 게 네. 저희 저 철공소에 있는 그분이 네. 어머님이 굉장히 세시거든요. 네. 알기로 네. 들으면은. 네. 근데 이 친구도 그 가족 애가 되게 세서 네. 이게 맨날 저희가 놀려요. 사주 틀렸다고. 너 네. 분명히 이 사주가 네 사주가 아니다. 네. 다 놀리는데 아마 그때 가진 어떤 뭐 좌절이나 열등감 때문에 그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도 어머님이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진짜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요. 이렇게 신강한 사주가 막 세상에 집밖에 없다는 듯이 그렇게 설치는 것도 꼴보기 쉽지만 네. 그보다 더 꼴보기 싫은 거는 푹 꺾여가지고 네. 그 뭐랄까 그 진짜 자존감을 상실한 네네. 이제 그것처럼 그 보기 싫은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차라리 뻑지고 다녀라 신강한 사람들한테는. 차라리. 네. 저는 글만 재밌게 쓰시면 언제든 환영합니다. 딴지점 마스터 골뱅이 gmail.com. 저는 라자명에서 좋은 필자를 한 명 건졌기 때문에 네. 아주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네. 진짜 을목은 예. 정말 올라타는 거 덩굴을 하나는 잘 타. 정말 이게 아니 뭐 뭐든 간에 일단 타고 봐. 네. 우리 또 이렇게 백수된 석박사들의 또 집합지 아니겠니? 그렇긴 하죠. 예. 예. 이렇게 네 번째 개해 일주까지 두드려봤습니다. 얼른 저기 끝내시고 예, 좋은 재밌는 네. 작가의 길로 접어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몸 건강 마음 건강 명리의 오행처럼 신체의 오행도 조화로워야 건강한 법. 오행기공 기초반이 철공소에서 절천리 진행 중입니다. 건강, 숙면, 주량, 화 다스리기, 집중력 향상, 소화불량 개선, 피부 건강, 자아 탐구, 화기애애한 수련 분위기 등등등등등. 일단 오면 뭐든 하나는 걸리니 철공소로 얼른 오시라. 자세한 사항은 철공소.com에서 확인하세요. 강헌의 좌파 명리학 무제한 수강권 프리패스 프리패스 오픈. 기초 심화 특별 편성을 모두 프리하게 수강할 수 있는 골든 티켓. 10월 구매 특전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철공소.com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회원 가입 시 10% 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일주 두드려 볼게요. 기후 일주입니다. 이번에는 본인 사연이 아니고 남동생분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네. 복명리 님께서 남겨주신 복명리 남동생분 사연인데요. 기후일주 시간에 제목으로 나갔던 것이 자신의 아픔을 자랑하라. 네. 버티는 자가 이긴다. 요 두 가지였습니다. 복명리님 남동생분 명식이 양력 91년 10월 6일생 남성분이시고요. 신민년 정유월 기유일이신데 기사시인지 경호시인지 조금 헷갈린다고 하십니다. 네. 그 누나세요. 복명리님이 네. 올해 결혼을 하셨다고 하고요. 동생분이 지금 대학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계시는 학생인데 네. 너무 집에만 있는 것 같아서 네. 걱정이 좀 된다고 하십니다. 뭐 이것도 저도 비슷한 마음이 있거든요. 뭔가 장녀가 시집 오고 나면 남은 네. 남동생이 걱정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사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향. 어렸을 때는 애교도 많고 밖에 나가 친구들과 잘 돌아다니고 밝은 성격이었으나 10대 들어 사춘기에 들어선지 그즘 몸이 아프기 시작해서인지 조용하고 선비 같은 성격으로 변했습니다. 친구들도 몇몇 극소수의 친구들 말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낯을 가리는 편은 아닌데 사람들과 친해지는데 그닥 관심 없고 거의 집안에 틀어박혀 있다. 2, 3개월에 한 번, 2, 3명의 친구를 만나는 게 전부입니다. 이상한 거 공감되는데 예. 가족 중에는 외할머니가 집에 같이 사셔서 종일 계시는데 외할머니와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지만 거의 컴퓨터만 하는지라 교류가 돈독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를 해보면 사람을 꺼린다거나 수줍어하지도 않고 그냥 사람 자체에 먼저 관심을 안 가지는 성향 같습니다. 또 의외로 자기가 먼저 사람한테 다가가지는 않지만 주변 사람이 모여드는 편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가족 친척들 외에는 인연을 깊게 맺지는 않습니다. 가족들한테도 평소엔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은근히 정을 비치는 스타일입니다. 네. 외할머니가 피부 습진으로 가려워하면 생전 안 나가다가 그날 조용히 약국 가서
약을 사다 줍니다. 친데레. 네. 저랑은 평소에 서로 소 닭 보듯 하고 투닥거리긴 하는데 또 매형은 마음에 안 든다고 합니다. 누나 뺏어 갔다고요. 이 저희 동생도 약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요? 오, 재밌다고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처럼 자기 사이드로 인정하면 애정을 갖는 스타일인데 그 범위가 아주 좁습니다. 네. 숫기 없어 당연히 여자친구도 없지만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릴 땐 몰랐는데 중학교 입학하자마자 머리가 튀었는지 중고등학교는 계속 1등을 도맡아 했습니다. 오늘 1등 손이 왜 1등, 이렇게 많죠? 예. 네. 공감이 가네요. 네. 초등학교 때는 받아쓰기를 20점 받아서 부모님이 바본 줄 아셨답니다. 네. 이것도 공감 가네. 그런데 받아쓰기 할 때 선생님이 떠든다고 작게 말해 자기는 들리는 대로 쓴 것뿐인데 뭐가 문제냐고 되물었답니다. 나서지도 않는데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인정하는 분위기로 내내 반장했습니다. 과학고에 진학하려다 건강이 안 좋아져 못했는데 결국 어머니의 헌신적 노력에 더불어 서울대에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흥미가 있어서라기보단 공부를 해봤더니 남들보다 잘 돼 잘한 거고 딱히 뚜렷한 목표가 있다거나 적성이 맞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 네. 자기 적성은 마치 정해진 사물을 그리는 것처럼 큰 틀 안에 무언가를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 새롭게 창조해내는 것인데 아직 적성에 맞는 일도 찾지 못했고 학교 전공도 맞지 않아 거의 10년째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그렇다고 성적이 좋으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생긴 것은 둥글둥글한 다른 가족들과 다르게 자기 혼자 호리호리한 체격에 나름 죽돌림처럼 잘생겼습니다. 아이 진짜. 그런데 약을 먹어서 부작용으로 머리숱이 저거 고민입니다. 앞에 거 취소. 과거 이력 09세 정유대원. 밝은 성격에 고집도 좀 있고 애교도 있고 친구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고 몰려다니며 말썽도 피우는 평범한 남자아이였습니다. 검도나 태권도 등 운동도 했습니다. 10, 19세 병신대운. 14, 15살 을류 병술세운에 베체트라는 희귀 면역 질환이 발병. 스트레스를 조금만 받아도 염증이 생기거나 몸이 아파 성격이 점점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 공부는 계속 잘했는데 스트레스 받는 게 걱정되어 과학고에 가려고 했지만 포기했습니다. 이때부터 매달 병원을 다니며 삼시세끼 밥 먹고 한 주먹씩 약을 먹기 시작해 지금까지 그렇게 삽니다. 네. 그래도 기특하게 자기 처지를 비관하거나 예민하게 굴거나 하지 않는데 아무래도 몸이 아파 그런지 매사 그저 가만히 있고 적극적으로 뭘 하지는 않습니다. 기축년엔 대학에 무난히 합격했습니다. 20, 29 을미대운. 아직 젊지만 병신대운이 암흑기였다면 을미대운은 암흑기 같습니다. 계속 건강이 나쁘고 성격이 다소 암울해졌습니다.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한 건지 머리 좋은 친구들 틈바구니에 있어서인지 그나마 잘하던 공부도 안 하고 1학년에 휴학하고 거의 집에만 있다시피 했습니다. 14년 복학하고 의경입대. 큰 문제 없이 무탈 제대 후 15년에는 친구들하고 한 달 정도 유럽 배낭여행을 다녔습니다. 대학 입학 후부터 새벽에 깨 있고 아침에 자는 낮밤이 뒤바뀐 생활을 하기 일수. 16, 17년 학교 앞에서 혼자 자취하며 고쳐보려 했지만 오히려 더 심해지고 건강도 더 안 좋아져 다시 들어왔습니다. 17, 18년 주변 학부생들이 변리사 자격증을 많이 따 자기도 해보려고 휴학하고 공부했는데 하는 둥 마는 둥 하다 결국 실패. 19년 복학해 마지막 학기를 다니며 취직 준비 중입니다. 여전히 낮밤이 바뀌고 집에 틀어박힌 생활은 변함없는데 누나인 제가 올해 결혼하고 아버지도 청년 퇴임, 어머니도 하시던 사업을 접어 본인도 뭔가 바뀌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입니다. 낮밤 바뀌고 집에만 틀어박혀 인터넷이나 하며 회의적으로 보내는 생활이 바뀔 수 있을까요? 꼭 취직하거나 연애를 하지 않아도 활동적으로 세상에 나가 뭔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바도 10년, 11년 엄마가 물어다준 과외 알바 말고는 한 적이 없었는데요. 하면 또 꾸준히 인정받고 잘해서 돈 잘 법니다. 나서는 성격도 아니고 조용히 배려도 잘하고 자기 주장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조직 생활에 은근 잘 적응할 것 같은데 그런 환경을 본인 스스로 만들지 않네요. 물론 자기가 움직여야 주변 환경도 생활도 바뀌겠지만 사주에서라도 그런 운이 들어오진 않을지 한번 기대하며 여쭤봅니다. 네. 여전히 기후일주 특징은 기억나지 않지만 네, 이 사연에서 기후일주의 특징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좀 가정적인 모습이 눈에 띄는 거고요. 아, 네. 네네. 그러네요. 기울주, 기토, 기토, 기울주 뭐 이런 것들 가정적인 그리고 영토의 폭이 넓진 않아도 가까운 사람들은 잘 챙기는 기질들이 있죠. 항상. 그렇군요.
그렇군요. 얼핏 기억이 나네요.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사주에서 보면 제 관이 이제 눈에 띄지가 않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마 이런 모습들이 전체에 약간의 불균형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다행히 뭐 몸이 좀 아픈 거를 제외하고는 네. 저는 을미대운이 나빴다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또 네. 누나가 보는 입장에서 네. 남겨주시는 거라 네.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본인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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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관이랑 재성이 뭐 명식상에서는 좀 묘연하지만 대우는 또 관성 재성으로 이렇게 네. 천간이 흐르긴 하는데 네. 네, 계속 집에만 있다고 네. 하십니다. 야, 근데 시가 중요한데요. 네. 네네. 근데 본인 사연이 아니어서 이게 또 네.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이게 시가 옷이냐 사신에 따라서 네. 이번 갑오대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이건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네요. 제가 네. 볼 때는 경호시 같은데 네. 이번에 지금 그 베체트 병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볼 때 경호시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올해부터 시작하는 이런 갑오대운에서 기사시면 좋지가 않습니다. 갑기 합도 있고. 경호시면요 굉장히 좋은 대운이 돼요. 더 정확히 말하면 아주 최고의 대운이 되는 거죠. 네. 네. 용일신이 목화인가요? 네, 목하니까요. 그래서 뭐 학교가 그런가 보니까 경호시 같기란데 이건 좀 이분이 좀 정확히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경호시라는 전제하에서 갔을 때 이제 이 누나가 원하는 어떤 근데 사실 네. 이분이 제 이렇게 그 금식신이 아주 이렇게 강한데 네. 그렇게 뭐 활발하게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할 스타일은 좀 어차피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기운은 사실상 이제 이 똑같은 식신이라도 네. 무신과 짝을 이루는 무신과 다른 점이 뭐냐면요. 무신은 쉽게 말하면 엉망인가요? 유시무종, 유시무종. 시작. 그건 뭐 하려고 번듯한데 늘 마무리가 약해. 근데 기운은 식신인데요. 시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랐는데 마무리 손을 댔으면 네. 마무리가 그러니까 마감이 왜 아주 깔끔한 사람 있죠. 네. 마감. 이게 사실 어떤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짓는다고 해서 비싼 집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마감이 깔끔해야 네, 이게 맞아요.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한국 진짜 마감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이 무신하고 기유하고 붙으면 이 무신이 사실은 이런 거 있죠. 왜 전세는 압도했으나 전투에서는 이기나 전쟁에서 지는가요? 그렇죠. 승패는 뭐 이렇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분은 집에만 있는 것이 그런 어떤 다른 어떤 무슨 뭐 멘탈상 요인이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자신의 이제 좀 육체적으로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 베체트라는 게 참 이게 원인도 알 수 없고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주변에 아주 친한 사람이 이제 이 질환자인데 이게 일종의 이제 그 말단 그 신경이 이게 염증이 생기는 거죠. 면역 체계 네, 염증. 면역이 체계가 이제 이상이 있는 거예요. 죽지는 않아요. 아 예. 그럼 안 되죠. 그런데 참 힘듭니다. 당사자들은 힘들고 눈이 보시기에 또 이렇게 또 이성 교제를 하기에도 참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쩌면 굉장히 신중하게 자기가 살 이런 조건 안에서 특히 자기가 좀 여우같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좀 많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그 차곡차곡 그 따져보고 다져보고 있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뭐 무턱대고 뛰어나가서 일할 수도 없고요. 절대 그런 성격도 안 되고 그런 식도 안 되고요. 그리고 조직 생활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생각하는데요. 제일 일을 해야 될 29, 39 대운이 계속 이제 관성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별로 제가 볼 때는 문제 안 될 것 같고요. 뭐 아마 그 누님도 사실은 자기 나서는 성격은 아니지만 자기 남동생이 이제 배려 남에 대한 배려도 높고 네. 또 그러면서 자기 주장도 있으니까 잘할 것 같은데 네. 뭐 이게 이제 사실 언제나 누나들이 하는 이제 네. 동생들 남동생들에 대한 네. 그럼 판단이 잘 합니다.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네. 이게 출가 외인이 되면요. 네. 집에 남아 있는 남동생이 네. 되게 걱정이 돼요. 네. 그 남동생 자체도 걱정이 되지만 네. 부모님을 네. 이제 뭐 책임져야 돼. 뭐 저도 책임을 지겠지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남동생의 앞날이 되게 네.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뭘 좀 이제 하시는 걸 보여주시면 네. 누님께서 그래도 좀 안심이 되실 텐데 자꾸 집에 있으니까 네. 걱정이 되시겠죠. 근데 이분은 뭐 아주 굉장히 이과 그 엔지니어링 쪽으로는 네. 굉장히 특화된 네. 형식이라서요. 네. 뭐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뭐 본인이 하신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음. 저게 뭐 공부도 뭐 목표가 있어서 한 건 아니지만 서울대 가셨는데 네. 그 적성이 사물을 그리는 것처럼 큰 틀 안에 무언가를 정교하게 다듬어 정교한 나가서 거죠. 네. 새롭게 창조해내는 것. 이건 본인이 하신 말씀 같거든요. 네. 굉장히 정확 뚜렷한 목표를 갖고 계세요. 네. 그쪽으로는. 네. 그래서 뭐 또 이렇게 원래 보면은 원래 저렇게 그 기토일주 기후일주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저렇게 어쨌든 편인을 활용하는 것도 같이 동반이 되면 창조적인 것과 세밀한 게 같이 좀 조화로운 게 있거든요. 이 편인을 네. 게다가 네. 월간에 투간했기 때문에 네. 이 힘은 아주 네. 무지막지합니다. 그러니까 좀 또 더디게 보이는 것 같지만 막상 어떤 일을 해서 아까 강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 어떤 이런 힘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 갑오대운이 절대 나쁘지 않으리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갑오대운이 시작이 됐으니까 아마 분명히 변화의 요인이 있을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 뭐 강원 선생님이 성간발제에 대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운이 이제 관 그다음에 재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9세부터 38세 사이에 뭔가를 이제 갖고 간 것을 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그것을 재물을 이제 흡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히 그렇게 크게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좀 몸이 아픈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목에 약간 그 부재였던 것들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정말 제가 친한 누나도 이제 베체트인데 그게 그때 잘 알게 됐는데 이제 스테로이드 약물들을 많이 복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누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신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경의 끝이 이제 터지는 거죠. 필줄이. 어떤 분들은 뇌 쪽에서 터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맨 끝에 있는 말단 신경들이 이제 염증이 생기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이제 또 약도 약이니까 맨날 피곤하고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분 성향상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 방어력도 상당히 뛰어난 분이고 또 금이 저렇게 많으면 이게 방어력이 굉장히 뛰어난 걸로 좀 보기 때문에 자기 아마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헤쳐나가리라고 봅니다. 뭐 결론적으로 제 남동생 분이 무신일주가 아니라 기유일주이기 때문에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하는 듯 마는 듯 시작해서 끝이 확실히 볼 그러니까 거다. 아까 강프로님 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짜잔하고 나온다고. 네. 지금 컴퓨터를 집에서 맨날 하시면서 네. 뭔가 하고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프로게이머가 돼 있어. 연봉 막 몇 억만 나오고. 뭐좀 화도 좋은 기운이니까 나쁘진 않을 것 네. 같긴 근데 한데. 무엇보다도 이 편인화 용신이 뭐 네. 철주를 이루고 있었어요. 네, 뭐 마지막으로 무너질 리가 없구나. 저희가 다시 말씀드릴 거는 일단 그 짧게 남겨주신 이력을 보고 네. 경호시로 저희가 짐작을 하고서 말씀을 네, 드린 네, 거라서 네.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5번째 일주까지 두드려봤고요. 6번째 일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명리가 하늘의 이치라면 풍수는 땅의 감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땅은 무엇이고 집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도시 속 우리의 삶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공간의 인문학. 땅과 공간,
그리고 인간을 이해하는 강헌의 도시 풍수 강좌가 11월 4일 철공소에서 시작됩니다. 철공소.com에서 온라인 강의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철공소 와인 극장. 춘배 씨, 오늘 와인 마시러 갈래요? 평소 흠모하던 순자의 제안에 춘배는 동공이 떨리기 시작했다. 와인? 머뭇거리는 춘배. 이때 돌아서는 순자. 춘배 씨 와인 몰라요? 그럼 다른 사람이랑 갈게요. 좌절하는 춘배. 진작에 와인을 알았다면 그녀를 붙잡을 수 있었을까? 그녀와 와인향을 맡을 수 있었을까? 이 세상 모든 춘배들을 위한 와인 강좌 김상미의 철공소 와인 스쿨 절찬리 진행 중. 오프라인 강좌 신청 시 온라인 강좌가 무료, 공짜, 그냥 1+1으로 따라옵니다. 여러분 함께 즐겨요. 오늘 마지막에 두드려볼 일주인데요. 무오일주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정. 네, 운정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고요. 무오일주의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한 놈만 한 곳만. 그리고 두 번째는 예. 어려운 결정, 단호한 직진. 네. 뭐 이렇게 사연이 얼핏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예. 물론 사연을 기반으로 저희가 제목을 정하긴 했지만 어쨌건 일주와 관련된 제목들이었습니다. 네. 운정님의 일주를 말씀드리면 굉장히 젊으시네요. 양력 93년 10월 4일 오시생 여성분이십니다. 그래서 계유년 신유월이신데 무오일 무오시가 됩니다. 네. 정말 이 월이랑 연이랑이랑 일이랑 시가 완전 색깔이 다른데요. 네, 작가 지망생이라고 하시고요. 작가 지망생이 많네요. 네. 정교 1등도 많고. 네. 사주의 목의 의미와 다가올 을축년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네. 그 이분이 작가 지망생이셔서 그런지 글솜씨가 아주 네. 술술 읽히더라고요. 네. 네,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향. 제 성격은 한쪽은 차갑고 한쪽은 뜨거운 명식의 특징처럼 두 가지의 다른 면이 번갈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운의 흐름이 좋을 땐 무오일주의 힘과 기상을 마음껏 펼칩니다. 네. 상관의 말솜씨와 일지, 시지, 도화의 매력 또한 마음껏 뿜어냅니다. 원하기만 하면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잘 웃깁니다. 하지만 세운이 토금으로 흐를 때 무조건 혼자 시간을 보냅니다. 최소 몇 개월 동안 가장 친한 친구도 만나지 않고 혼자 방 안에 들어가 머릿속에 떠오른 고민들에 집중할 정도입니다. 저를 좋아해주던 많은 사람들과 제가 가진 사교적인 능력을 쓰는 것 자체가 귀찮아집니다. 그리고 그런 무책임한 성격에 죄책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원국 내의 상관과 정인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연월주의 상관이 주변 사물이나 사람들의 행동에 삐딱한 질문을 던지면 일주시주의 오화가 그것들을 잘 다스려줍니다. 그 삐딱한 질문들이 누군가를 향한 비난이나 비관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고 고스란히 입 밖에 내지 않게 도와줍니다. 그러면 다시 상관이 그 질문을 이어받아 처음에 했던 질문의 본질로 파고들게 됩니다. 혼자 있거나 약간 이거 논문 같은데요. 논리가 있네요. 네. 혼자 있거나 글을 쓰지 않을 때 저는 주로 그런 질문들에 완전히 파묻혀 지냅니다. 27이나 됐는데도 여전히 이 세상이 신기하고 인간이 신기합니다. 27이나 되셨다고요? 네. 저는 좋으시겠습니다. 지선생님이 오랜만에 비꼬 왔어요. 지선생님이 오랜만에 그래.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게요. 지선생님이 비꼬는 경우 잘 없는데 네. 참고로 저는 무오일주지만 대체로 스스로를 신유일주라고 느낄 때가 더 많습니다. 외모만 빼고요. 외모는 거의 무오일주입니다. 27이 되도록 직장에 다녀본 적도 없고 신춘문예에는 모두 떨어지고 있지만 좋아하는 거 하다 보면 잘하게 되고 잘하게 되면 돈 번다는 아빠의 가르침 탓인지 아니면 언제 등단하냐면서 딸 데리고 놀러 다니기 좋아하는 엄마의 영향인지 이상하게 여유가 있습니다. 때때로 보장받지 못하는 앞날이 걱정되긴 하지만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 대운에 이 세운에서 살아볼 수 있는 건 한 번뿐이다. 나만 포기 안 하면 어떻게든 작가는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은 아무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쓸 수 있는 소중한 습작 기간이지 않나. 기회일 수도 있지 않나
하며 지금을 최대한 만끽하려 합니다. 그러다가도 내가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실은 이 상황에 안주하고 싶어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게 아닐까? 하고 고민하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조금 무섭고 불안해지기도 하지만 결국 이전의 마음 상태로 돌아옵니다. 네, 계속 오락가락 하시네요. 네. 네. 과거 이력 늘 나 그 정도로밖에 안 좋아할 거면 그냥 헤어져 라며 수도 없이 이별을 고하던 제가 21 평관대온 계사년 가을에 들어서자마자 찐한 연애를 시작합니다. 네. 동시에 그 시기는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너무 큰 상처를 제 밖으로 끌어낸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10살 무렵 겪었던 부모님의 별거, 그로 인한 엄마의 갑작스런 공백, 저를 너무 사랑해주지만 때때로 아무 이유 없이 싸늘하게 굴던 아빠의 잦은 감정 기복으로 인한 불안감, 사랑받지 못하면 바싹바싹 말라버릴 듯한 괴로움 등을 그 시기에 다 겪고 병신년에 접어들어 수준 높은 수준으로 이제 잠이 오나 봐. 자정이 다 돼가세요. 예. 병신년에 접어들어 높은 수준으로 극복해냈습니다. 네.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 깨달았을 때는 사랑하던 사람이 더 이상 옆에 있지 않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는 무신년 정사월 경진일로 관이 강한 사주였고 병오년 병신월 김일로 생신은 모르지만 재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사주였습니다. 엄마에 대한 아빠의 여러 모습들이 이해가 가는 한편 그런 아빠의 모습에서 무관으로 태어나 애정관계, 치정문제, 애로사항을 많이 겪은 제 모습이 겹쳐져 조금 쓸쓸했습니다. 네. 6년 병신년에는 여행 싫어하고 걷는 거 싫어하던 제가 친구 한 명과 생전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여행 내내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던 제가 스위스에 가서 도착과 동시에 그곳의 자연 광경을 보고 어마어마한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곳에 설산을 오르기 위해 탄 기차 안에서 한 호수를 봤는데 그 순간 뭔가 쓰고 싶은 게 생겨 기차표 뒤에 쓴 소설이 7년 정유년 상반기에 한 문학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그 글이 웹진에 실리고 처음으로 소정의 원고료를 받는 일도 겪게 됩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네. 그냥 기차표 뒤에 소설을 썼다가 네. 글 되게 작게 쓰는 분이야 보니까. 아. 네. 그러나 2차 때부터는 곧바로 떨어져 17년 하반기에는 상관의 사답게 끔찍한 소외감을 느끼며 미친 듯이 문장력 끌어올리기에 집중했습니다. 네. 2018년 무술년에 접어들며 2017년 고독도 점차 옅어지고 다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나가 만난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임신년, 임자월, 무인일, 병진씨의 남자친구입니다. 네. 남자친구는 재관이 부족한 저와는 달리 재성이 너무 발달해 사회생활 너무 잘하고 사람을 너무 잘 웃겨서 사람 길 한복판에서 고꾸라지게 만듭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치정 문제에 휘말려온 무관사주 여자와 연애 경험이 전무해 어쩔 줄 모르는 제다 신약 남자의 조합이라니 가끔 생각하면 웃음이 나옵니다. 그러네요. 2018년 무술년 하반기에 접어들며 너무 사이좋던 아르바이트 사장과 트러블이 생기고 독감에 걸리고 우울감이 늘어나는 등 슬슬 일이 꼬이나 싶더니 기해년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안 하던 SNS도 시작하고 블로그에 에세이도 올리며 좋은 반응을 얻는가 싶더니 네. 제가 쓴 글들이 오해를 사 평생 가까이 지낼 것 같던 사람들과 멀어지고 신미월에 접어들면서는 아토피와 습진으로 온몸이 뒤덮이게 됩니다. 선생님 코를 고시고 화이팅! 네. 병원과 한의원에서 치료를 실패한 후 죽기 살기로 식습관과 수면, 생활 습관을 고치고 팔자에도 없던 운동을 꾸준히 한 끝에 현재 9월에 접어들면서 많이 호전됐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매사 내일 죽으면 어떻게 해? 하며 참고 버티는 거 싫어하던 제가 지난 2달간 이러다간 오늘 죽겠다 하는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를 최근에서야 조금씩 맛보고 있습니다. 몸이 좀 나으면서부터는 작가 지망생이라며 소설도 읽지 않고 쓰기만 하던 제가 이제는 고전서를 모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며 해중 간목이 아직 살아있나? 해수 밑에 있는 암화 표시가 해중 임수와 오화 중 정인가의 한목을 의미했던 건가? 무슨 말이죠? 하고 자문하는 요즘입니다. 무슨 말이죠? 해수가 없는데. 아니 기해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 기해년에. 네네. 여기서 질문입니다. 네. 저에게 있어서 목의 의미 그리고 다가올 을축년의 의미에 대해 조금 알고 싶습니다. 네. 본문에는 적지 못했지만 2011년 신묘년 저에게는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년이던 2010년 경인년에 성추행을 당하고 부모님과 사이가 멀어지고 아토피가 심해지는 등 안 좋은 기억뿐인데
10여 년에 접어들고 어찌저찌 살고 있자니 문득 소설 한 번 써본 적 없던 제가, 책도 거의 읽지 않던 제가 벼랑간 나는 문창가를 가야겠다. 거기 아니면 갈 곳 없다는 결심을 내린 겁니다. 실기를 준비해 본 적은 없어 수능 성적으로만 갈 곳을 찾아뒀는데 아빠의 제안으로 시험 삼아 본 실기시험에 덜컥 퇴근해 네. 그냥 안 되겠다. 덜컥이야. 덜- 개그적 허용이야. 네. 덜컥 합격을 하기까지 한 겁니다. 덜컥 합격했어요. 네네. 네. 심지어 시험 전날 혼자 써본 소설의 내용과 그날 시험장에서 받은 소설의 제재가 같은 신기한 경험도 했습니다. 그때까지 제게는 유령이나 다를 바 없었던 엄마에 대한 소설을 쓴 것도 신기했고 시험장에서 엄마 생각에 감정이 복받쳐 엉엉 울며 두 번째로 일찍 나왔던 것도 신기했고 그 소설을 쓴 걸 기점으로 5, 6년 동안 천천히 엄마에 대한 제 감정이 수면 위로 올라와 모녀 관계가 회복세에 들어간 것도 신기했습니다. 네. 시험을 친 후 남은 시간들도 친구들과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너무 네. 이렇게 10여 년은 저에게 특이하고도 감사한 해였는데 지장간에도 목이 없는 저는 귀신인 신금으로 극을 받는 묘목이 난리가 났어야 할 해가 아니었는지요. 유금의 충을 받는 묘목이 개해년의 해수와 합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전 오시생이 아니라 미시생이 아닐까? 세운에서 해묘미 혹은 묘미 한목이라도 일어났던 게 아닐까? 가끔 생각하곤 합니다. 과연 제게 있어 목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확실히 화는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고 수는 잘 모르겠고 목은 좋은 것 같긴 한데 바라보면 판단과 해석에 앞서 늘 불안합니다. 지난 대세운을 돌이켜봤을 때 화는 확실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수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을축, 병인, 정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혹시라도 사연이 뽑혀 답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죽돌님 애쓰셨네요. 네. 너 다 읽었으니까 그냥 집에 가라. 그러고 싶어요. 그래도 되나요? 나 가족이 보고 싶어. 감금당했어. 요즘 애 너무 좋단 말이야. 네. 네. 지금 저희가 네. 자정이 다 돼서 네. 조금 지금 마탱이가 네. 슬슬 가고 있긴 하지만 평일 자정이에요. 힘을 내서 네. 운정님의 무호 일주까지 네. 두드려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질문이 다소 어려웠습니다. 질문이 네, 굉장히 그- 길어요. 네, 네. 솔직히 그리고 읽으면서 이해는 갔니? 그냥 뭐 내 수준에서는 네. 공부를 좀 더 해줘야겠다. 이 부분이 헷갈리면 안 되는데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네, 네. 미혹에서 벗어나셔야겠다. 뭐 이런 네. 생각을 했지. 네, 네 대답은 안 궁금하고요. 네. 네. 덜컥 답변을 해버렸네. 네. 그래도 아직 안 죽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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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프로님 말씀부터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 뭐 질문은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목의 네. 의미가 뭐냐나요. 네. 뭐 저는 당연히 네. 그게 외부적 상황과 여건이 어떻든 간에 무토는 일단 목을 키우는 게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땅에 목을 좀 키워야 된다. 예. 근데 네. 그것이 이제 이분 사주의 전체적인 좀 이미지를 보면 네. 좀 자갈밭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돌들이 많은 땅 뭐 이런 네. 느낌이 있어서 네네. 목이 이제 안착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의미는 좀 있으나 근본적으로 이제 땅에 목들이 자란다는 어떤 그 의미는 뭐 그게 뭐 희신, 용신, 기신, 한신, 구신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갖춰져야 될 동목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21세 정도서부터 한 40년간 이제 갑을 인묘의 목으로 흘러가는데 이 목이 그 학습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정말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21세부터 저는 출발했다라고 봐요. 뭔가를 관찰하거나 연구하거나 생각하거나 깊은 공부를 해가거나.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목이 딱 왔으니까 뭐 그 운이 무조건 작용하는 게 아니라 네. 목은 성장하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커나가고 있는 저는 일종의 과정이라고 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목은 중요한 그러니까 용신, 희신, 뭐 기신, 한신, 구신 이런 개념을 떠나서 목은 중요하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화가 당연히 자기에게 좀 좋은 작용을 하는 것 같다. 네. 라고 생각하면 이건 인성으로 화사라는 개념이거든요. 네. 식신상관을 인성으로 이제 제어하는 아까 처음에 그런 표현을 정확히 써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목이 들어오면 화기운을 북돋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는 나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강프로님?
참 이런 경우가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관을 용신으로 삼아야 되는 네. 경우가 아닐까. 그러니까 떠밀려서 관을 용신으로 삼게 되는. 네. 이분에 있어서 간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특히 지금 이제 이 갑자대운의 끄트머리. 이 갑자대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네. 사실은 이 갑자대운에서 뭔가를 관이라는 어떤 라이선스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질질 끌지 말고 이 갑자대운에서 만약에 작가라면 뭐 정말 제대로 된 등단의 형식을 갖춰야 돼요. 네. 이런 형식의 사유들이 이렇게 이런 대운에서 해내야 될 걸 해내지 못할 때 굉장히 이제 아주 힘든 장기전으로 월남전에 베트남전에 수령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실제로 그 몸이 좀 나아지시면서 네. 가을 넘어서겠죠. 네. 그 원래는 소설 안 읽으셨대요. 네. 본인이 작가지망생이라서. 네. 근데 고전서를 모으기 시작했다고 하시거든요. 네, 네. 근데 뭐 그런 네. 어떤 작용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네. 뭐 이제 모일주들은 그 지장간에 이제 정편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재되어 있는 병정 갈등의 요인이 있어서 이 가치관과 사고 방식이 약간 현실적이면서 이상적이고 되게 진중하면서 웃기고 막 이런 스타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의 성격이라든지 기질을 이분이 글로 잘 표현해 주신 것 같고 네. 실제로 그 중에서 그럼 뭐가 올바르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양립되는 어떤 그게 모두 다 이 사람의 특징이라고 그냥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주적으로 보면 관이 좋냐 뭐 상관이 좋냐는데 이분은 상관의 색채도 굉장히 뚜렷한 건 사실이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분명한 건 전체 사주 내에서 그 관이 지장간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상관경관으로 취급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만약에 뭐 관이 좀 있다. 근데 저렇게 상관이 득세를 하는데 관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완전히 박살을 낼 텐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원국에는 관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게 상관경관에 해당하는 형태로 큰 분쟁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20대부터 40년 동안 계속 또 네, 목 대운이, 기운으로 그러니까 네. 어차피 대세는 저거니까 저 목을 저는 반드시 키워서 활용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도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지금 강프로님 역시도 그러셨고 네. 지금 남은 갑자 대운에 뭔가 좀 관적인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좋다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을축 대운을 지금 또 궁금해하시긴 하거든요. 이 정도는 저는 굉장히 좋으리라고 봅니다. 간목, 을목 모두 다 이분께 좋은 목이 될 수 있나요? 네, 간목만큼은 아니지만 네네. 을목도 네. 이분이 뭐 굉장히 조일한 기운이 있으니까요. 네네. 을목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축토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갑자에서 을축으로 이어지고 네. 이 병인 정묘를 네. 하는데요. 병화가 때가 더 크게 발목을 할 수 있는 힘이 되겠네요. 40대. 네, 병인. 예, 네. 수생목도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네. 갑자년에만 갑자대운에만 뭔가를 어느 정도의 이른바 스타트업에 확실한 그 바탕을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작가로서 크게 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네. 네. 그럼 선생님 그렇게 사실입니다. 좋은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슬프게 말씀하시는 남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영혼 없이. 아니 저는 이렇게 뭐 마음이 편하지 못하니까. 시인의 꿈을 갖고 계셨었기 때문에 예, 좀 이런 거에 조금 약간 시기 질투가 있으신 걸로 예, 저희가 이해를 해드리고. 그리고 또 뭐 요즘 세상에 굳이 뭐 등단해야 되나요? 책 써서 잘 팔면 그게 작가지 뭐. 그렇죠. 좋은 기회가 있으시면 네. 관적인 결과물 네. 필요하다고 하시는데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이분이 뭐 시험 칠 때도 네. 갑자기 운이 좋았네요, 쳤고, 네. 근데 뭐 그 네. 제재가 또 네. 자기가 썼던 거랑 또 비슷하고 네. 막 감정이입 되게 되고 네. 막 이래서 여러모로
뭔가 떠밀려서 관을 용신으로 잡는 것처럼 떠밀려서 작가로 지금 예, 가고 계신데 그게 운명인가 봅니다. 예. 갑자 대운의 요 몇 년 좀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안 좋은 일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목을 겁내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네. 앞으로 대운의 흐름도 굉장히 좋다. 네. 특히 40대 대운이 좋아 보인다. 네. 예,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목이 뭐 나쁜 경우가 없죠, 잘. 예. 네. 너 사기치고 있어. 아니, 하여튼 내 몸 때문에 죽을 뻔했다니까 나는. 밥술 깔아놓는 데는 정말 와 을목 야 이게 확실합니다. 컨셉. 하여튼 너 어디 올라타는 데는 최강자야. 올라 이게 딱 이제 얹히는 거 하나는 제 뭐 모토에는 목을 심어야 돼. 아니 근데 여기서 웃긴 게 저희 다 귀찮아하잖아요. 네. 근데 황 작가가 을축일주거든요. 네. 너무 귀엽고 좋대요.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엮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예, 이렇게. 목들끼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을목을 알아보거든요. 아니 근데 고수들 황 고수를 작가님 알아본다고. 같은 경우는 뻔뻔하지를 못해요. 네. 굉장히 그 아니에요 남자친구한테는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인다진약이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래도 눈치를 보거든요. 좀 이렇게. 네, 근데 아, 또 저도 저희 직장 가면 눈치 봐요. 황 작가 여기가 직장이잖아요. 여기 내 직장이 아니잖아. 이해관계가 없잖아. 얼추에 신경이나요? 뭔가 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신사야. 뭐가 그쵸? 있긴 있던데. 그러니까 이게 네 멋대로 하는 거야. 네, 그냥 이게 의리 아니고. 저는 조화를 중요시합니다. 저는 라자명의 조화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던질 수 있어요. 뭘 던지는데 여기 네가. 깐죽이 부족하더라고. 쓰레기나 던지잖아 지금. 이거 끝난 거지 지금. 네. 마무리. 아 이거 예고 안 해요 뒤에. 뭐 인사 안 해? 인사 안 해? 해야죠. 마무리를. 아, 해야죠, 예. 선생님. 지금 손에 담배를 쥐고 계신데 제가 라이터를 켜실 거 걱정이 됩니다. 이게 빨리. 폭탄이야. 운정님 예. 저희가 네. 시간이 너무 빨리 늦다 읽고 보니까 가죠. 예. 예, 마무리가 좀 정신이 마무리. 없긴 했는데 네. 예, 좋은 글 기대하겠고요.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일 두건 네. 두 번째 시간 두드려 보았습니다. 네. 마무리 전에 다시 짧은 공지 드리고 마칠게요. 60갑자 대장정 35번째 일주는 을미일주라는 예고 드렸고요. 네. 그리고 라자면 사연 접수는 앞으로 철공소.com 방송 게시판에서만 진행이 됩니다. 더불어 11월 중순 43회차 방송부터는 라자면 카페에는 방송이 업로드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번째 공익 제보하지 마세요. 신간이 나왔고 다음에 제 책 나오면 정치로 광고를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예. 야, 너 지금 랩했니? 야. 장난 아니다. 광고 넣을 데가 없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